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목숨을 던져서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목숨을 던져서 나의 자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조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김일성이 스탈린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서 기습 남침을 해서 동족을 쳤을 때 우리만 아니라 유엔군, 그중에 핵심이 미군이죠. 미군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고귀한 일이지만 외국인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해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군은 미국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여기서 죽었지만은 자유를 지키라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특히 키예프에서 러시아 침공군과 비장하게 싸우는 키예프 시민들을 볼 때 정말 감동적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 저런 정신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을 겪었으므로 우크라이나에서 저들이 겪는 고통을 쉽게 동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CNN, 팍스뉴스, BBC, 유로뉴스를 번갈아 보면서 마치 옆 동네에서 일어난 비극처럼 느끼며 24시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이 달라져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투 장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전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그게 정책에 영향을 주고 여론에 영향을 주는지, 지금 침공작전 6일째인데 아직도 큰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유럽, 나토, 미국, EU가 일치단결 해가지고 푸틴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키예프 시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여론이 감동을 하니까 여론에 기반한 정치인들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게 젤렌스키라는 비록 코미디언 출신이지만은 아주 영웅적인 대통령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 전황을 또 분석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키예프를 향해서 벨라루스를 출발한 러시아군이 수십 킬로미터의 이 도로를 메우면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키예프를 공격한 제1파가 실패를 하니까 제2파, 세컨드 웨이브죠. 제2파 정원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 그리고 군에서는 어차피 키예프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함락될 것이다 라는 비관적 보고를 미국 의회에 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어두운 뉴스인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또 그 장면이 얼마나 생생하게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이 300만 되는 키예프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버티면서 끝까지 싸울 때 과연 시가전을 통해서 이 큰 도시를 다 장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그건 앞으로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는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은 키예프가 함락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게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은 제2의 도시 하르키브 주거지를 어제 폭격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 책임자를 전범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나 전범재판소에 회부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 못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면 체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요. 젤렌스키는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하여 참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 외국의 좌파 인사들이 국제여단의 일원으로 공화파군에 참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4라는 소설을 쓴 조지 오웰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전을 통해서 공산당의 실체를 확인하고는 반공주의자로 돌아서 동물농장 1984를 썼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시에 EU에 우크라이나가 긴급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고, EU 몇 개 나라는 EU 집행부에 빨리 EU 우크라이나를 회원 후보국으로,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 회원 후보국으로 받아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의 대러시아 제재를 여야 가리지 않고,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 옆에 붙어가지고 좀 겁을 내왔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도 아니고 EU 회원국도 아닌 스위스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벨라루스가 러시아 위성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제재를 당하는 거죠. 이 전투가 벌어지는 이 키예프 시민들을 취재한 방송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담담하고 아주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기 때 꼭 나오는 약탈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니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좀 초연한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를 향해서 지금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길을 메우면서 부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원되는 무기가 속속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하여 그동안에 온건하던 독일이 강경론으로 표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에 앞장서고 군사비를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GDP 기준으로는 독일이 러시아의 한 2배 됩니다. 국력이 더 큽니다. 이 독일이 반러시아화 되었다는 게 푸틴으로서는 가장 큰 전략적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내후 외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국내에서는 환율 폭락, 정권시장 폐쇄, 그리고 인출 사태, 반정부 시위 뿐만 아니라 금융경제, 스포츠, 문화 면에서의 고립 심화 등 무도한 푸틴의 침공에 대한 보복의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 이 무슨 죄가 있다고 러시아 보통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충성파로 둘러싸여 가지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몰리면은 핵 위협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몰린다는 것은 푸틴이 이러다면 정권을 내어놓아야 한다, 내가 쫓겨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핵무기를 가지고 무슨 협박, 도발, 장난을 칠지 그것은 참 악몽에 속합니다.
벌써 50만 명 이상이 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반 이상은 폴란드행인데 유럽은 이들 난민은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만도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에 찬성을 합니다. 스위프트라는 것은 달러 결제망인데 여기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이 조치가 가장 강력한 금융제재입니다. 여기에 대만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기사 하나가 참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신혼부부, 20대 신혼부부인데 이름이 야르냐 아리에바 신부입니다. 그리고 프루신이라는 이 신랑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민병대에 자원해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 두 사람은 애때게 보이는 모습인데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돈을 보내달라, 음식도 보내달라, 무기도 보내달라, 의료 지원도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인 파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자축을 하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싸우고 있다. 세계의 자유를 위해 총을 잡았다. 이거죠. 그리고 한국은 $10,000,000를 보내기로 인도적 지원에서 $10,000,000를 보내기로 했다는 게 지금 외신에 났습니다. 북한은 이재명과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미국과 서구의 패권 정책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즉 나토를 확대한 것이 푸틴을 자극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가 모르겠어요. 북한과 이재명이 그리고 상당수 민주당이 같이 돌아갑니다. 이 가치관에 같습니다. 저자들은 가치관에 같아요. 그 가치관이 뭡니까? 어떤 자들은 김일성의 악령에 즉 주사파죠. 김일성주의 운동권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고방식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똑같은 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진핑, 푸틴과 친해지고 이승만, 박정희, 미국 미워하고 일본을 저주하고 유럽을 욕하고 그런 생각이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념이라는 게 결국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6일째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피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모욕 주는 정책을 그동안 펼쳐오다가 이번 3월 9일 선거에 아마 대가를 치를 겁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자들이 문재인,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이재명 아닙니까?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유를 깨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쪽에서 문재명 세력은 자유를 깨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악독한 세력 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